신앙 강좌. 신앙 강좌 매월 마지막 주 이 시간은 명망 있는 기독교 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확장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ACSI 코리아 국제 기독학교 한국 연맹과 함께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진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까? 매월 이 시간에는 ACSI 코리아 국제기독교학교 한국연맹과 함께 우리의 자녀가 진정한 배움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면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기독교 학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만 나는 한민족 기독 원한학교 소명중고등학교 신병준 교장선생님 모시고 학교 이야기와 그리고 교육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학교 이름이 소명입니다. 누가 봐도 분위기에서 풍겨나요. 기독교 학교라는 거. 우선 학교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소명중고등학교는 2011년 5월 24일 이후에 8분의 그 좋은 교사 운동 회원 교사들이 현직에서 나와서 새로운 그 기독교 학교, 기독교 원한 학교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서로 하나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후에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2012년 3월 1일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지금 4층 건물에서 210명 정도 학생들과 또 30여 명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네.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소개를 했는데 기독 원한학교라고 했어요. 왜 우리 흔히들 대안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굳이 원한학교, 원한교육이라고 얘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독교 학교라는 이름을 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본주의 교육인데 네. 그 인본주의 교육의 대안으로서만이 기독교 학교를 부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양육하고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한학교라는 명칭을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진리가 그렇듯이 분명한 건 하나인데 그거에 대안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사견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 미션스쿨이나 기독교 학교들을 보면 교회 중심의 재단으로 상당수가 설립이 됐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소명중고등학교는 그에 비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설립하는 경우가 기독교 학교 중에 상당수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네. 저희 학교는 앞서서 소개했듯이 기독교사 현재 4천여 명의 기독교사들이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좋은교사 운동 회원들이 중심이 된 그 기독교사 중에 함께 모여서 새로운 그런 기독교 학교 운동을 펼쳐보고자 했기 때문에 네. 저희 학교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모델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 원한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일반적인 과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직에 계신 실질적인 교육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교사 위주로 설립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개교하신 지가 이제는 만 2년이 된 거죠. 네.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소명 중고등학교를 개교하기 이전에도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다시 학교를 좀 시작해야겠다라고 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에게 책임감을 주어가지고 네.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교육 철학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사들이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마음껏 교육 철학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교육 활동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소신 있게 가르치고 싶은 거를 떳떳하게 좀 가르쳤으면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소명 중고등학교가 4년제라고 들었어요. 학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성하기는 이제 본래 이제 생각하기는 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에서 고3까지 그리고 대학 4년 이런 그 4년의 과정을 거친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일이 귀한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4년이 적합하다라는 서로 의견이 서로 합하여서 4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만 있는 거죠? 지금 4년씩 뭐 나눈다고 해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향후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는 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이렇게 4년 구간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는데요. 네. 바라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또 모집을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과정을 뭐라고 할까 그 소명교육의 뭐 예비 과정이라고 할까 기본 과정이라고 할지 명칭은 이제 붙여야 되겠지만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과정으로서 4년을 지금 앞으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소신 있는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소명 중고등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소명만의 이 교육 과정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교육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학교는 특징적인 것은 뭐 영성이라는 부분들은 일반 기독교 학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소명, 이 소명 교육이 바로 저희 학교의 교육 철학 또 핵심적인 또 교육 활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 때는 소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론적인 또 성경적인 배경을 또 공부를 하고 또 고1, 2 때는 그 소명 개발원과 같이 협력해서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이 소명 교육과정 속에 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기독 소명인 각 네. 직업별로 소명인들이 와서 강의도 하시고 강좌하고 서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인턴십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고3 때는 수능 끝나고 소명의 그동안에 4년 동안에 교육 활동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소논문을 자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그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거기에 맞게 소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학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이제 고전 교육, 지나온 성경 말고도 네. 1000년, 2000년 동안
전 인류가 또 일켜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익히고 있는 그런 그 고전, 꼭 기독교 교전이 아닐지라도 네. 일반적인 그런 철학이라든가 역사 또 인문학에 관련된 그런 고전들을 그 제자들에게 읽힘으로써 또 글을 쓰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풍성한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 고전 교육이 사실은 또 화두예요, 교육에서. 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전을 읽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글을 써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저희 학교는 이제 소나무가 있습니다. 네. 이 소나무라는 것은 책을 읽고 글을 써내는 건데 그냥 독후감 형식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국어 선생님들이 정해준 내용들에 따라서 길잡이를 따라서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들을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인들이 소망을 나누고 네. 또 함께하는 이런 소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죠. 네. 굳이 여러 가지 교육의 큰 틀이 있겠지만 이렇게 기독교 고전 교육을 꼭 넣었던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 이유는 오늘날에 그 현대화되고 또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변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성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또 수많은 우리 인류 선조들이 사랑했고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자기를 또 성찰하고 변화시켜 왔던 어찌 보면은 인본적인 그런 내용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의 큰 그 틀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유산으로 우리가 한번 재해석을 해본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 기독교 변증적인 이런 역할도 해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네. 그냥 글 쓰는 수준이 아니라 플라톤의 철학이면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정도까지 소명의 제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재해석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C.S. 루이스라든지 네. 이런 그 기독교 작가들과 같이 정말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하고도 성경을 또 무시하는 사람하고도 정말 그 만나서 변증할 수 있는 이런 그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고전 처음에는 읽기 힘들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색하는 그런 힘을 그렇죠. 길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면적인 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학교를 소개할 때 김치만 나는 한민족 기독학교, 원한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 통합이나 남북 통합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히 생각하고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첫째는 성경과 교과의 통합, 두 번째는 교과와 교과의 통합, 세 번째가 남과 북의 통합.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남북 통합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성경과 지식의 통합이 또 지식과 지식의 통합이 같이 통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거기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어쩌면 최대의 과제가 남북 통합인데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통합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통합, 또 사상적인 통합, 문화의 통합 이런 통합이 진정한 이제 남북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탈북자 세터민들을 위한 학교, 그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는 저는 남북 통합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
개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조금 제 마음 가운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북 통합을 하려면 이런 세터민 아이들하고 네. 남한 아이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같이 만나서 어우러져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병원과 또 체육대회도 하고 각지 국토순례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 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한쪽에 그 북한에서 탈북한 아이들만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제 안타깝게도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저희들은 일단은 백두산 기행이라든지 또 백두산 비전 트립이라든지 또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그 북쪽에서 만났던 탈북자라든지 조선족 이런 분들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 학교 내에서도 그 세터민 학생들을 언제든지 100% 장학금을 지급해서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고 네. 그런 기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이 정보를 듣고 여기 문을 두드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방금 말씀하시니까 장애 통합 교육도 언뜻 생각이 납니다. 네. 기독교 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영성 교육입니다. 누구나 어느 기독교 학교나 다 하고 있지만 또 소명만의 특별한 영성 교육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멘토 교사 한 분과 학생들이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는 이제 큐티라고 하죠. 네. 아침 묵상을 하는데 이 아침 묵상이 바로 이 멘토 교사와 또 학생들 10명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이 참 교제하고 또 사귐이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묵상된 말씀이 토대가 돼서 근본이 되어서 우리의 지적 통합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서 우리가 아침 큐티 묵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도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절기별로 부활절, 저는 이제 6월절을 평화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탈북한 그 전도사님이라든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 통합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요. 추수감사절 때도 또 성탄절 때도 또 그러면서 그때 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물질은 저희 학교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 쓴다든지 또 그 고기동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다양하게 이 세터민들을 쓴다든지 그래서 그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역시 그 하나의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교육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물로서의 교육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성경과 교과를 통합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구약과 뭐 신약은 물론이고 그 조직 신학, 뭐 교회사 이렇게도 가르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학교에 저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품을 7학년 때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그 학생 그 학년별로 맞게 조직 신학이라든지 또 기독교 윤리 이런 내용들을 성경 교과 시간에 가르치는데 주로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설립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사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명의 교사는 어떻게 채용이 될까 궁금해졌거든요. 소명의 교사들은 처음 선발할 때는
선발 과정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첫째는 왜냐하면 자원에서 각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자원에서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선발은 작년 2013년 교사들부터 선발을 했는데 네. 그때 선발할 때도 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직 교사 생활 18년 하신 분이 사직을 하고 오신 분도 있고 8년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행복하게도 현직에 계시다가 사직을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어떤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헌신과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는 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이 소명의 제자들을 키워내겠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선발 과정이 별로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러지 못한 현직 교사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에세이 또 자기의 신앙 성장 과정이라든가 네. 또 자기 교과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에세이들을 받고 또 수업을 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신 우리 신병준 교장 선생님은 사실은 기독교사 운동의 전설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잠깐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교사의 비전을 품게 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그 학교에 낼 그 기성예비를 내지 못했었는데 네. 그 기성예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둘 뻔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잠시 초등학교 2학년 3월인가 4월 초인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교문 앞에 있는 어느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태어나서 마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네.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뭔가를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그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소개한다면 네. 하나님 저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같이 이렇게 기성예비를 못 내는 아이들도 좀 다닐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 그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꿈을 주셔서 그 꿈이, 그 비전이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들을 전부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교사 운동을 하게 된 것은 기독교사 운동을 하게 된 것은 87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제가 가르치는 도덕교과, 윤리교과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르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학급 운영을 어떻게 잘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까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가정 방문을 8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이런 내용들이 네. 또 제 활동들이 아마 또 알려지게 되고 또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이곳저곳에서 제 이 강의를 부탁하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기독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1995년 기독교사연합이라는 처음 태동의 모임이 이제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교사단체들이 같이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2004년 정식으로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좋은교사운동이라는 사단법인 이 운동이 출범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사장을 맡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설은 아닌 것 같은데. 겸손의 말씀이세요. 네. 사실은 그리고 선생님 뵐 때부터 정말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가득한 게 느껴지는데 아마도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소명중고등학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학교 이름에서도 나타나지만 소명 학생들에게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소명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내가 소명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직장,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명으로 저는 키워내고 싶습니다. 단순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의 개념이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이 그 7개의 직업 영역으로 나눴거든요. 뭐 의료계, 교육, 목회계, 이런 인문, 자연계, 또 경제계, 이런 언론, 출판계, 또 연예계 이런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7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자기가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 부르셨는가 이런 찾는 과정을 아까 9학년부터 네. 10학년, 11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또 수많은 기독 소명인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하나님 부르심이 어느 길인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전공에 선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또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게 이 소명의 학교의 또 소명교육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교과 과정 정말 잘 짜놨는데 이게 과연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입시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저희가 펼치고 있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에 저도 26년 동안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은 네. 그 26년 동안 가르치면서 싸웠던 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찾고 또 자기의 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공부는 하지만 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채 또 학교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사교육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진정으로 자기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평생 동안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큰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소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10대들에게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나 이 10대들을 잘 길러내야 되는데 이 10대들이 이렇게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교육 교육과 또 가정 교육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소명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입시가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를 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네요. 예.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의 자신의 스토리,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이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에세이로 써내는 작업,
또 논술로 토론으로 디베이트, 토론으로 풀어내는 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 아이들이 이 전국 글쓰기 대회가 나와가지고 네. 자랑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대상부터 다 상을 다 거머쥐었어요. 와. 그리고 단체로도 저희 소명 중고등학교가 네네. 단체상도 받았어요. 이야, 학교 잔치 열렸겠네요. 올해는 또 동국대학에서 열리는 네네. 토론대회에 참석했고 또 토론도 발표대회에 갔고 이런 것들이 굳이 이제 교육의 효과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교육의 효과일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교육의 효과는 일단 저기 영국 유학반이 있는데 영국 네. 유학반 학생 중에 네. 3명이나 토종이죠, 토종. 사교육을 거치지 않고 또 국제학교라든가 애국고등학교 교육도 받지 않은 순수한 소명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영국의 대학을 진출하고 또 파운데이션 과정에 진출했다는 거. 이것이 그 영국 대학에서 소명의 교육 과정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지는 보이는 효과가 아닐까. 예.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영국 유학반 지금 현재 3명의 친구들이 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친구들은 그럼 여기서 뭐 어느 과정까지 있다가 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공교육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기까지 마치고 9월 2학기에 영국으로 가는 건데요. 이 영국 유학반이 생기기 된 배경은 네. 20명의 학생들하고 영국 웨일즈로 와일드 스텝이라는 아웃도어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서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저희 아이들이 영어로 간증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드라마로 했을 때 네. 영국의 그 성도들이 우시는 거예요. 막 70대 막 80대 60대 이런 분들이 우시는 거예요. 그 우시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막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영국을 살려내라. 영국을 살려내라.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네. 단순히 영국의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소명학교의 목적이 아니라 선교, 영국 현지의 교회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던 영국에서 어떤 직업 활동을 하던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그 영국의 성도들을 깨우고 또 영국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우리 소명의 제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출범한 것이 영국 유학반이고 또 특히 저희 학교에서 기독교 인문 고전을 그 커리큘럼 세웠던 이시원 선생님을 영국의 교육 선교사로 파송하고 새 아이들이 또 가정들이 다 저희 학교의 새 가정은 가정이 넉넉해서 물질적으로 영국에 보낸 것이 아니고 네.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아이도 비전이 있고요. 그 네. 3명 중에는 또 C.S. 루이스처럼 기독교 작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글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 또 친환경으로 하나님 주신 창조 원리로 건축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비전이 있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그런 가정 또 그런 아이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냥 대학 진학, 영국 대학 진학 이런 목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느덧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부모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소명의 학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최고의 교육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학교에서 소명학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느 기독교 학교든지 그 학교에서 정말 배움의 길을 걷는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또 그런 자녀들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CSI 코리아 국제기독교학교 한국연맹과 함께 다양한 기독교학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소명 중고등학교와 함께 했습니다. 신병준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미진이었습니다. 신앙 강좌 지금까지 ACSI 코리아 국제기독학교 한국연맹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acsi.or.kr, acsi.or.kr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